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진공관 앰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소주제로서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본 진공관 앰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납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비롯해서 진공관을 사용해서 라디오, 단파 라디오,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송신기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십 번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몰두하고 연구하고 이랬던 그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전자공학을 했고요. 군대 가서는 통신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영상 음향 장비, 방송사에서 쓰는 그런 기기들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고장이 일어났을 때 유지 보수, 즉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방송이 끊기지 않고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의 아마추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드는 재미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음악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 정신적인 그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겪었던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추어의 관점에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가 제가 인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땜질은 했지만 전기와 그 전자의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고달픔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만 그거에 대한 원리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랬을 때 이것을 알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많이 생겼던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나요? 지금은 구선생한테 물어보시면 즉시 해답이 돌아오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됐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그것을 이렇게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꽤 수준 높은 지식이었다고나 할까요? 자, 지금은 이게 별 문제가 되진 않죠? 제 주위에서도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진공관 앰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 오니까 중국 친구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뭐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자공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무리 그걸 만든다 그래도 기초 지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회로를 남의 거를 카피하거나 이런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마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곱씹어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연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부품의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대는 통신 판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물을 보지 않는 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또 세운상가하고 어떻게 그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주도 친구하고 서울 친구의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이건 뭐 안 봐도 이 비디오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전화기 한 방으로 전화기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도 충분히 프로 못지않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 부품을 만드는 것, 특히 케이스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꿈을 꾸는 데만 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돌리는 드릴로 철판을 뚫었습니다. 한 달 걸립니다, 정말. 지금 그런 에너지를 그런 거에 쓴다는 거는 좀 미친 짓이죠. 케이스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가끔 워크숍에 갑니다.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설계한 그런 샤시를 가끔 보게 됩니다. 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대충 그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파이로 구멍을 뚫고 몇 미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샵 주인이 캐드로 이걸 변환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예쁘장한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마추어가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아니지만 자기가 혼자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샤시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디자인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제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은 그렇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 샤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가를 많이 지불하면 물론 외관은 좋아지지만 당연히 판매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섣불리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샤시를 설계를 그런 걸 보고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꿈만 꾸던 그런 케이스를 지금은 여러분들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트랜스포머 뭐 이런 당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당고라 그랬죠. 탱고 도란스 제일 비싼 거, 다무라 뭐 이런 거 부품을 구입하는데 거의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단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품이 과연 제대로 소리가 날까? 왜냐하면 이 친구는 테스터 하나하고 브라운관으로 된 오실로스코프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한다?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는데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웨이브를 재보면요, 오디오 애널라이저로 이걸 재보면 이게
왜 회로를 더 선형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상품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어서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마추어 제품은 그냥 소리만 들어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프로들은 외유를 0.5%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에 어떤 계측기를 가지고 계시죠? 보통은 오실로스코프, 요새는 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도 50만 원대면 아주 좋은 걸 삽니다. 중국산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를 사서 이렇게 걸어보면 파형 깨끗하게 나오죠. 그러나 출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선형적으로 이게 과연 증폭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 외유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고역에서 얼마만큼 그 스프레어스가 나오고 있는지 이걸 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걸 계측기가 있어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출력까지는 정말 잘 나오죠. 인정합니다. 모양 좋고 소리 잘 나오고. 그래서 아마추어들도 뭐 전자공학을 했다 그러면 수준급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부품을 쓰죠. 저는 캐파시터 하나도 뭐 그냥 뭐 2개의 1불짜리 뭐 이런 걸 씁니다만은 그 아마추어 분들은 1개에 10불, 심지어는 100불짜리도 뭐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죠. 과연 100불짜리 컨덴서를 쓴다고 소리가 좋아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또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사항이 있죠. 오디오 액세서리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왜냐? 연결된 건 연결된 거거든요. 저항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호선. 출력선은 저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이 낮은 그런 선을 사용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죄송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그런 케이블이나 커넥터 이런 것들이 뭐 불티나게는 아니지만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아마추어들 분 중에 은납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자랑을 많이 했죠. 이건 은납으로 한 거다. 근데 은 함량이 높아지면 댐이 잘 되질 않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군용 장비나 방송 장비들도 일반 납을 씁니다. 은납은 그냥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 이 구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낮은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단거리, 예를 들면 2m 거리, 2m 거리도 너무 길죠? 1m는 1.5m 거리에 그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전혀 문제없이 이 스피커를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 없이. 근데 왜 거기다가 수백만 원을 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게 오디오 산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제가 오디오 앰프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웃음입니다.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웹사이트가 준비는 덜 됐습니다만 유튜브 채널이나 제가 이제 상업적인 인터넷에 올려서 물건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이 말을 했어요. 너 이거 혼자 다 했냐? 종업원 몇 명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아마추어들은 하나의 물건을 그냥 1년 프로젝트로 해서 쉬엄쉬엄 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다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나 프로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개의 모델을 출시하죠. 시장의 반응을 봐야죠. 그 다음에 결점이 있으면 클레임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모디파이를 하고. 그러면서 제품의 그 신뢰도나 그 성능이 해가 감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개량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거니 했는데 클레임이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험이 조금 있다 이거예요. 제 스피커로는 저 JBL 뭐 옛날 20년 전에 산 겁니다. 노스리치 시리즈 스피커 2개 달린 우퍼 2개 달린 뭐 이런 모델인데요. 그걸로 들어보면 노이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98데시벨, 100데시벨 뭐 이런 거에 물려서 들으니까 이 험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험 레벨을 제가 설계를 하는데도 그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들은 험이 나도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좋은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방법,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뭐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일단 스펙으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을 써도 이게 결과적으로 출력에서 나오는 그 전기적인 특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앰프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조금 높이면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높은 주파수 쪽에서 무슨 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앰프를 여러분들이 좋은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측정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계측기를 직접 구입하셔서 재보시든지 취미생활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마추어 무선 생활을 할 때 그랬습니다.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안테나를 만들고 다른 특별한 액세서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붙이거나 파워 서플라이를 혼자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붙여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적인 그런 지식의 경험이 점점 쌓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론도 한번 챙겨보시고 어떻게 왜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지도 챙겨보시고 계측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오디오 좀 이렇게 된 분들 있죠? 이렇게 그런 분들의 말씀도 가려서 이렇게 들으시고 취미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주의와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저희 미천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한국에 계신 분들과 아니면 해외에서 저와 같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